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여러가지 지표에 따른 비트코인 분석된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외적으로는 여러 알트코인 소식들을 또 준비를 했으니 재밌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리플 소식하고 가상자산 국내 컨퍼런스 2023도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잠깐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럽의 22 금리 인상에 관련된 소식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가르드 총재는 2월, 3월 50bp 정도 올릴 것 같다. 단 우리는 물가 수치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라트비아, 핀란드, 프랑스 쪽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양은 천천히 피크치까지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는 가속도를 붙일 거냐 아니면 완만하게 천천히 진짜 지루하게 너무 천천히 내려갈 것이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코인과 밀접한 관계도가 있냐면 코인은 최근에 미국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요즘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공통된 적은 무엇이다?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22 쪽에서 생각보다 물가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원자재 부분이 생각보다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약달러 형태로 인해서 원자재가 약간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 오히려 유럽에서 좀 더 짓눌러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자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CPI 쪽은 생각보다는 더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코인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풀이를 또 해드리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또 보게 되면 미국 금융가의 소식으로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또 지수가 생각보다 미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여전히 힘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밈 주식이나 암호화폐 쪽이 생각보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원유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원유도 중요하죠. 춘제를 앞둔 중국 교통 운송량 급증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동향을 보았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3월 정도면 코로나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는 아마 3월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또 달러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에 있는 움직임, 유가의 움직임, 이렇게 세 가지는 꼭 필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에서도 거의 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이 많이 내려왔죠. 거의 08년도, 09년도 때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내려오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패턴의 힘이 더욱더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월이 유턴이 되는 시점은 중국의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오히려 약간은 쉬어갈 수도 있는 패턴으로 좀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투자보호법 정부위원회 상정 무산됐다.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내년에 총선에서 한번 뒤지게 쳐맞아봐야 정신을 좀 차리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를 좀 챙겨준다 연병하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항상. 네.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실버게이트 작년 4분기 10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그러니까 이미 예상이 됐던 게 선반영이 됐고 여기서 실적이 안 나와 봐야 우리 크립토 시장만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죠.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생각보다 덜 무너지면 괜찮은 겁니다.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큰 영향성이라고 전 보진 않고 있고요. 웨이브 CEO가 USDN에 따른 글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최근에 에어드랍을 준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금융 상품 선택의 지수로 적합하고 선택의 토큰 포트폴리오 추적해서 새로운 의미와 유동성을 가진 새로운 자산으로 부활시킬 예정을 갖고 있다. NSBT와 SURF 토큰의 보유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고 추가될 새로운 재무자산을 준비 중이고 먼저 기부금이 될 것이며 재무부에 새로운 토큰을 추가하는 인센티브가 시작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좀 더 반응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USDN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동향은 USDN으로 체킹하면서 웨이브를 들고 가는 것이니 아니면 뭐 대응을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현재 시장에 과열이 되어져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 필자, 작성자의 입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펀딩 비율이 긍정적이고 21년 보았던 것처럼 과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매크로 필수 5가지를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식어가는 인플레이션, 제가 포인트는 리오프닝 나오면 그때는 물가가 생각보다 미국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해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내려가는 곡선은 맞으니 그 주는 좋을 것인데 중국의 리오프닝은 우리한테 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리세션의 선반영이 좀 되어 갔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부채 달러 유동성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심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 3일간 비트코인 현물 선물 입금 추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는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코인이 필요해서 코인의 일부 자금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리고 또 GBTC를 더욱더 할인된 가격에 보이지 않게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건 스탠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그렇게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보시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란과 러시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원유는 눈치를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출시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등에서 240주 이평선에 도달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241선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240일 동안은 한동안 올라가기가 조금은 버겁다. 그러니까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240일 동안은 생각보다 정고점까지는 올라가기 힘들고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생각보다는 240일 동안은 좀 재미가 없는 형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기준으로 이제 기술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 서클의 준비금 증명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딜로이트와 협력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CBDC, 스테이블코인 등 화폐와 결제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하는데요. 15년 동안 가치가 이전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 중앙은행과 정부는 민간 부분에 활용을 해서 자산 혁신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번에 금융 특히 월가에서 금융의 골드만삭스가 저렇게 많이 무너져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이제 선방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월가 입장에서는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서 더 인건비 말고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성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빨리 CBDC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부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신뢰를 잃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루나 테러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를 잃지 않게끔 우리가 정부에서 좀 더 나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가상자산 컨퍼런스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 뭐 작년에 좀 보였던 사람들이 이번에 좀 보였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감을 많이 갖지는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작년이 좀 더 핫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라리. 그리고 페이팔 CEO가 크립토 시장 붕괴에도 블록체인 완벽하게 작동을 할 것 같다. 다보스 포럼에서 참석을 해서 크립토 시장 붕괴에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페이팔의 이제 미래 먹거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드를 쳤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서클 CEO가 올해 더 많은 기업 파산 신청 예사, 규제 강화, 시장에 좋은 일이 있다. 올해 다수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투자 유치 등에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양한 사건으로 전염병이 올해에도 조금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가 빌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악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악당의 역할이 못해도 6월달까지는 가는데, 이 6개월이 누군가는 버틸 수 있을 만한 마지노선을 넘겨버리면 파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산할 수 있는 회사가 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또 보게 되면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창립자가 야, 비트코인 좀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언급을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보게 되면. 그래서 무엇을 많이 갖고 있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알고랜드 등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에서 이제 NFT 좀 안타까운 내용이었는데, P2E 게임 유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어떠한 정책과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 막 씹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게임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학부모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냥 적인 거예요. 내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어 라는 막연한 꿈에 일단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게임은 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대상자가 계속 바뀌긴 했지만, 만화에서, 애니에서, 영화에서, 결국엔 게임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뺏어가는 대상물이 계속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돈을 덜 벌어도 괜찮으니까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기능이 발동이 제대로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순기능으로는 국가에 어느 정도 GDP를 많이 끄집어 올릴 수도 있고요. 고용 효과도 있고요. 고용 창출 효과도 있죠. 그런 측면까지도 본다라고 하면 게임 시장은 어쩔 수 없는 척도인데, 계속 우리나라가 제조 기반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뭐 인력이 됩니까? 이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동화가 된다고 해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시장이 됐든 간에 밀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라고 하면 좀 어렵죠. 근데 이번에 판결문으로는 P2E 게임이 아무래도 사행성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사행성이 짙어지니까 우리 자녀가 나중에 도박하면 막 이렇게 소름을 끼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대 1도 하지 않았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튼 말이 또 길어졌네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미 상원 의원에서 3분의 1이 FTX 뽀글이형과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아마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립토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왜 질질 끄냐?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질질 끌어서 공화당의 후보군을 상당히 억압하는 형태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크립토의 또 후폭풍의 마지막 재료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죠? 묵묵하게 블록화돼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실적 노동이죠.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을 하고 요즘은 이제 잘릴 수도 있으니까 본업에 충실을 하면서 세컨 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 이제 그냥 재미로 세컨 채널 하고 있죠. 유튜브 채널 하나 더. 근데 그때도 뭐 동서식품 분석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52시간 제도 되면서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월급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됐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분석했었을 때도 느낀 점은 무엇이었냐면 52시간 하고 나서 커피 판매 부수를 한번 봤어요.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업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례가 하는 거죠. 퇴근하고 나서 부업을 뛰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뭐 사회적 변화 부분에 있었을 때도 돈의 흐름을 잘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어느 쪽이 매출이 좀 더 기여도가 높아질지도 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한계점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누구나 다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은 그냥 기본값인 것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 인생을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줄 거라고 하면, 특히나 투자 부분에 손실도가 많다고 하면 물을 타든지 어떠한 전략을 더욱더 목표를 제대로 세우든지, 아직 1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어떠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분이 댓글로 이런 글을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설날에는 웬만하면 뭐 알트코인으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설날 때 알트코인 얼마나 올라가는지 좀 비교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알트코인이 수만 개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뭐 한다라고 해도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표본 뽑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뭐 비트코인만 본다고 하면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전히 비트코인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알트코인 생각보다는 덜 빠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답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설날 진입 시전에 좀 더 올랐고, 예? 설날에 들어가고 나서는 생각보다 거래량 많이 줄었고, 그리고 설날 끝나고 나서는 장이 나쁘지 않으면 더 올랐고, 그 다음에 서서히 조정폭이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